봤을 때는 그런 얘기 들어봤지. 처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고. 에, 다 혼자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 엄마가 사주 보고 왔는데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웃기고 자빠졌는데, 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 태양계에 살고 있고 이렇게 과학적인데 뭐 사주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공부해. 알았냐? 나중에는 너희가 이걸 왜 그래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옛날에는 공부를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었어. 인구도 많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얘들아, 인공지능 시대야. 너희 때는 AI 시대라고.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공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편의점에서 마트나 알바에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로봇이 대체해봐라. 영어도 못 읽어. 뭐 AI를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야. 너희 때가 그래. 공부 안 해도 잘 산다고 그랬어. 웃기고 자빠졌네. 없어. 야, 요리도 이제 다 로봇이 하잖아. 윙. 생각을 해봐라. 그냥 공부해요. 매뉴얼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 못하면 매뉴얼도 못 읽어. 아, 선생님, 그러면 다 해석해주는 번역기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 더 필요 없지. 그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 안 그러면 진짜 쫄쫄 굶습니다. 자, 반비례 봐봅시다. 자, 봐봐. 노트 빼세요. 뭐 거기 프린트에 적어도 됩니다. 자, 반비례 봐볼게. 반비례. 자, 반비례는 뭐냐? 쉽게 생각해서 x의 값이 어떻게 커질수록 y의 값은 양이나 음의 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걸 반비례라고 그래. 반비례. 알겠어? 그럼 반비례는 뭐냐? 여기 봐봐. y는 문자가 분모에 있어. x분의 a꼴. 이걸 반비례라 그래요. y는 x분의 a꼴. 오케이?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겠어? 얘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x 곱하기 y는 a꼴.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가 이런 걸 반비례라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비례는 뭐였어? y는 ax 꼴이었지? x분의 y는 a꼴이야.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정비례야. x분의 y는 a꼴이야. 반비례는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a꼴이고 x 곱하기 a가 일정한 수일 때야. 이걸 반비례라 그래.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정비례는 y는 ax나 x분의 y는 a. 얘를 뭐라 그래? 정비례. y는 x분의 a나 x 곱하기 y는 a. 얘를 뭐라 그래?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 봐봐. 반비례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잘 들으세요. a가 0보다 크잖아.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걸 엄밀히 얘기해서 뭐라고 유식한 말로 직각 쌍곡선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반비례에서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이렇게, 여기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닿지가 않습니다. 닿지 않아. 끊임없이 닿지 않아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는 x축과 y축을 점점 근접하는 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점근선이라고 그래.
점점 근접하는 선. 반비례 관계에는 점근선이 존재한다 이 소리야. 알겠어? 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작은 반비례 관계에서 X축과 Y축 이렇게 쓰면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을 지날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는 직각삼곡선이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X축과 Y축이 뭐가 돼? 점근선이 된다 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야 안 가요? 빨리 정리하세요.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정리했나요? 그럼 여기 봐봐. 반비례는 잘 들어.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는 거야.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는 거지.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증가하는 거야.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증가한다고. 이해가? 이해가냐? 자, 그럼 여기 봐봐. 선생님 이 얘기 한번 할게. 여러분이 항상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정비례 Y는 AX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야.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지?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어.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여기 봐봐. Y는 X분의 A는 어떻게 돼? 얘는 뭐냐? 곡선이야. 알겠어?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직각삼곡선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는 직각삼곡선이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 차이점이 있어. 공통점은 뭐야? A가 0보다 크면 다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나.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A가 0보다 작으면 공통점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난다 이 소리죠. 알겠어요? 다른 점이 뭐냐? 여기 봐봐. A가 0보다 크면 정비례는 어떻게 돼?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증가하지. 하지만 반비례는 어떻게 돼? A가 0보다 클 때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 소리야. 이해가? A가 0보다 작으면 정비례는 어떻게 되냐?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지. 근데 반비례는 어떻게 돼? X의 값 증가하면 Y의 값은 증가한다 이 소리. 이게 반대야. 선생님 이해가냐? 얘는 뭐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정비례와 반비례를 서로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해 좀 갑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봐보자 이제. 자, 문제 1번 봐보자. y가 x에 반비례하는 거. 반비례는 어떻게 된다고? y는 x분의 a 꼴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 얘는 반비례 맞죠? 얘는 뭐냐? y는 4분의 x 꼴이니까 얘는 정비례지. 자, 이거는 반비례 아니야. 아니야. 반비례도 여기 봐봐. 여기에 뒤에 뭐가 더해져 있으면 이건 반비례 아닙니다. y는 x분의 7 반비례 맞죠? 이해 갔어요? 자, 이제 1번 문제 봐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자. 살수차라는 게 뭐냐? 물을 뿌리는 차를 살수차라 그래. 오케이? 공사장 같은 데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면 차로 물을 이렇게 쫙 뿌려주면 먼지가 가라앉는 차를 살수차라 그러는 거야. 봐봐. 살수차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관 한 개, 여기 관이 있지. 한 개를 사용하여 물을 모두 뿌리는데 120분이 걸린대. 2시간이 걸린다 이 소리야. 같은 간 X개를 사용하여 물을 뿌리는데 걸리는 시간 Y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간을 한 개를 사용하여 물을 뿌리는데 120분이 걸렸지. 그죠? 그럼 여기 봐. 한 개를 사용하면 120분이겠네. 그럼 두 개를 사용하면 몇 분 걸릴까? 60분. 세 개를 사용하면 몇 분 걸리냐? 40분. 다섯 개를 사용하면 120분을 5로 나누면 어떻게 돼? 24분. 여섯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20분이지. 그럼 여기 봐봐. x가 늘어남에 따라 y의 값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 이거 반비례니까 식을 이렇게 세운다 이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야? 1,120을 지나는 거라고. 선생님 이해 가나요? 예? 그러면 y에다가 120을 대입하고 x에다 1을 대입하며 a가 120이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x분의 120 반비례 맞게 된다 이 소리죠. 자, 반비례식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 갑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봐보자. 넓이가 36이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 그럼 직사각형 이렇게 있어.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그랬지? 그럼 너희가 딱 보고 눈치를 채야 돼. 넓이가 36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일정한 수야. x랑 y를 곱했는데 일정한 수. 얘는 y는 x분의 36하고 똑같으니까 반비례 맞죠? 이해 갔습니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얘가 답이겠네. 반비례 맞고요. 그럼 x가 1 넣으면 y는 36, x에 대해 1을 넣으면 y는 18, 3을 넣으면 3분의 36이니까 12, 4를 넣으면 9, 6을 넣으면 6, 6에 36, 9를 넣으면 9, 4, 36, 11을 넣으면 3. 이해 갑니까? 그죠? 진짜로 이해 갔어요? 정비례, 반비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y가 x의 반비례하는 설명하라고 그랬어. 초속 x미터로 500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 y지. 자, 시간은 뭐라고 배웠냐? 속력분의 거리라고 배웠죠? 여러분 보니까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여기서 거리는 이렇게 곱하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럼 여기에서 시간은 뭐가 되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외우면 이게 쪼르륵 따라와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 봐봐. 시간 y지, 속력은 x, 거리는 500.
y는 x분의 500이니까 얘는 반비례 식이 맞다 이 소리지. 이해갑니까? 그죠? 한 사람의 입장료가 3,000원인 미술관에 X명이 입장할 때 입장료 Y고 Y는 뭐가 돼버려? 3000X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비례죠. 반비례는 아니네. 알겠어? 얘는 정비례식이니까 얘는 반비례가 아니라 이 소리야. 이해갑니까? 자, 넘어가서 자,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죠? 오케이? 자, 문제 5번 봐볼게요. 자,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 쉬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분자를 봐. 분자가 A가 0보다 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지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릴 때. X에다가 뭐 2를 넣어봐. 그 Y는 뭐냐? 4지? 얘 가한가? 그 다음에 나눠질 수 있는 거 X에다가 4를 넣어봐. Y는 2죠? 지나는 두 점을 갖고 그냥 대충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 소리야. 대신에 X축과 Y축을 넘어가면 안 돼. 반대로 여기도 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Y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4지? X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 소리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1, 4분면, 3, 4분면. 자, 2번 봐봐. Y는 항상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자로 던지라 이 소리야. 분자로. 양소준 잘 봐. 분자로 던지면 얘는 A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봐봐. 분자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니까 12가 나눠질 수 있는 거.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되냐? 4지. 오케이? 뭐 해볼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3이잖아.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 소리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x에다 3 넣으면 마4, x에다 4 넣으면 마3. 요렇게 이렇게 직각선 올게요. 그래서 2,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난다, 이 소리야. 이해 갔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그릴 수 있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자, 6번 봐볼게요.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수 a의 값. 여기 봐봐. 그럼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요 점이 딱 지나네. 3,1이지. 또 여기에다가 y는 x분의 a에다가 3,1을 대입해보자. y에다 1, x에다 3, 요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3의 a니까 a가 3되는데 이 소리죠. 이거의 식은 어떻게 돼? y는 x분의 3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2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2를 대입해보자. 2는 마이너스 1분의 a고 a는 마이너스 2지. 여기다 넣으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2.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알겠어요? 그지? 진짜로 이해갑니까? 그죠? 자, 생각이 크는 수학 여기 봐볼까요? 자, 봐봐. 지뢰가 있어, 지뢰. 여러분 이거 시소 탈 때 이런 거 느껴봤지?
시소 살 때 뭐냐면 여기 봐봐. 동생이랑 시소를 탔는데 받침점이 여기가 무거운 애고 여기가 가벼운 애야. 그럼 받침점을 무거운 애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시소가 나란히 된다 이 소리지. 왜가 지금 뭔 말이냐면 무게가 큰 새끼하고 기준점에서 거리하고 이거 수평이 됐다는 소리는 여기에 무게하고 받침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곱하면 수평이 됐을 때 똑같다 이 소리야. 뭔 말이냐 여기 봐봐. 무게가 크면 거리가 짧죠. 이해가? 무게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거리가 길어진다 이 소리지. 선생님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것도 봐봐. 이게 시소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10 곱하기 2하고 뭐하고 똑같냐? x 곱하기 y하고 똑같다 이 소리지. 그럼 얘는 여기 x 곱하기 y는 10이 돼서 y는 x분의 10이니까 이거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자, 이거 정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10이 되니까 반비례가 된다 이 소리야. 아, 적은 친구는 133쪽 한번 풀어봅니다. 천천히.